안녕하세요 봉투친구 여러분. 드디어 금리 인하, 부동산 폭등 예고. 자 여러분, 방금 본 헤드라인 어떠셨나요? 정말 그럴까요?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오를까요? 오늘은 이 당연한 상식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는 데이터를 좋아하니까 객관적인 숫자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재테크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최근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9월 18일에 0.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부동산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빨리 사두세요. 여러분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기서 잠깐 봉투친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요? 딱 여기까지만 듣고 댓글을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차피 정답은 아무도 몰라요. 편하게 의견 남겨주셔도 됩니다. 왜 정답이 없을까요? 부동산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부동산 시장의 비밀 함께 파헤쳐 보시죠. 먼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화, 그리고 아파트 매매지수의 변화, KB부동산에서 매주 발표해주는 아파트 매매지수 이것과의 변화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999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데이터가 있고요. 뒤에서 더 세세하게 보고 여기서는 계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 점선으로 된 게 기준금리인데요. 기준금리가 내릴 때 아파트 가격은 올랐어요. 진한 녹색선은 전국 아파트 매매지수이고요. 조금 연한 색은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입니다. 어찌됐든 금리가 내릴 때 아파트 가격은 올랐다. 그리고 2005년 10월부터 금리를 올렸는데요. 이때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금리를 올렸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약간 괜찮아져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때 보면 금리를 꾸준히 올리는데도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올라요. 2008년 하반기에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까지 부동산이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한번 볼까요? 2012년 7월부터 금리를 내렸는데요. 금리는 내리는데 아파트 가격도 같이 내려요. 금리가 내리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하지 않았나요? No. 아니네요. 그리고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가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랐네요. 또 최근에는 2021년 8월부터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데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더 가파르게 올라갔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릴 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적도 있고, 금리가 오를 때 부동산 가격이 똑같이 오른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금리가 내린다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위기를 겪고 꾸준히 금리를 올렸고요. 2000년 10월에 5.25%까지 금리를 올렸습니다. IMF를 겪고 난 직후라서 그런지 경기가 안 살아났고,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돈을 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계속 인하를 하죠. 2004년 11월에 3.25%까지 금리를 내립니다. 2022년에 카드 사태도 있었고 경기를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2005년부터는 좀 경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금리도 같이 올려요. 금리를 올리는 결정을 할 때는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그거를 버텨낼 체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2005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살아나니까 금리를 쭉 올립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는 5.25%까지 금리를 올려요. 그리고 금융위기 터지자마자 아이쿠나 해서 금리를 확 내립니다. 2%까지 내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비교적 잘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고, 2010년 7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3.25%까지 금리를 올립니다. 이때 미국은 여전히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서 완전 저금리를 쭉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에는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네, 또 2011년 12년 이때도 유로존이 파괴되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세계 경기가 삐걱삐걱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조금 더 돈을 풀자 해서 금리를 쭉 내립니다. 무려 5년 동안 금리를 내리는데요. 1.25%까지 내립니다. 그 기간 동안 미국은 양적 완화하고 돈을 계속 풉니다. 그러다가 2016년쯤에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에 발맞춰서 우리나라도 2017년 11월부터 금리를 조금씩 올립니다. 1.75%까지 올렸는데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세계 경기가 아직 살아나지 않았는데 미국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렸더니 아이쿠야 하고 세계 경제가 막 기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 게벼 하고 미국이 먼저 금리를 내렸고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인 2020년에 코로나를 겪었죠. 팬데믹을 겪으면서 금리를 급격하게 낮춥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상 최저 금리인 0.5%까지 금리를 내려요. 미국은 제로금리로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팬데믹도 좀 익숙해지고 우리나라는 또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합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니까 금리를 급하게 올려요. 최종적으로 우리나라는 2023년 1월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리고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화를 얘기하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를 거의 안 했죠. 한국 경기가 좋다 안 좋다, 미국 경기가 좋다 안 좋다, 혹은 글로벌 경기가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실상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우리나라 부동산보다도 글로벌 경기와 더 상관관계가 많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부동산이 오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앞에 기준금리 변화에 아파트 매매지수를 붙여봤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기간이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기간인데요. 이때 한번 볼까요? 앞에 2001년부터 기준금리 인하할 때는 부동산이 올랐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니까 부동산이 오른다, 이 공식이 맞네요. 그런데 2012년 7월에 금리 인하할 때는 금리를 인하했는데 부동산은 별로 안 오르네요. 오히려 조금 내렸어요. 특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네요. 금리 인하를 하면 부동산이 오른다,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져야겠죠. 금리 오르는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5년에 우리나라 경기가 조금 살아나면서 금리를 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부동산 보세요. 올랐어요. 그리고 뒤에 2010년 7월부터 금리를 올릴 때, 이때는 전국 아파트는 올랐는데 서울은 떨어졌어요. 그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1년 8월부터 금리를 올릴 때, 이때는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죠. 근데 부동산도 급격하게 오릅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 정점을 찍고 또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뒤에는 맞고 앞에는 틀리고, 또 그러네요. 아리송아리송 하죠. 앞에는 기간이 너무 기니까 이번에는 조금 짧게 구간을 끊어서 봤습니다. 2005년 10월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3.25%에서 3.5%로 올랐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기간 동안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됐나요? 전국 아파트도 오르고 서울 아파트도 오르고 같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7년쯤에는 잠깐 정체기를 겪다가 2007년 7월에 금리를 올리고 나서 그 뒤에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요. 뭐지?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야 되는데 올랐어요.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내린다, 이 공식은 성립하지 않죠. 금리를 올리는 구간에 전국 아파트 매매 지수는 48.8에서 무려 59.0으로 25%나 오른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서울은 44.3에서 60.8로 무려 33%나 올랐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금리가 올라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도 기간을 줄여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7월부터 금리를 낮췄는데요. 3.25%에서 3.0%로, 그리고 구간별로 꾸준히 금리를 낮췄습니다. 이 구간 동안 부동산은 어떻게 바뀌었냐? 전국 아파트 지수를 먼저 살펴보면 66.9에서 시작을 해서 금리가 꾸준히 내려가던 2013년 8월에 66.1까지 찍었고요. 하락을 했다는 얘기고요. 이때 하락폭은 마이너스 1% 정도 됩니다. 그 이후부터 쭉 상승을 해서요. 2017년 10월에는 37.5까지 오릅니다. 저점 대비해서 무려 11% 정도 오른 겁니다. 또 서울은 어떻게 됐냐? 서울은 금리 인하 시점에는 58.2였는데요. 금리를 꾸준히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안 오르고 더 떨어졌어요. 55.3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한 5% 정도 하락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는 상승을 시작해서 64.1까지 상승을 했어요. 상승폭은 약 16% 정도 되네요.
앞에 금리를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떨어질 때도 있었고, 더 뒤에 기준금리를 계속 내렸더니 부동산이 올랐다. 이거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까요? 참 어렵죠? 다시 한번 돌아와서 금리가 내릴 때 부동산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금리가 내릴 때 부동산이 같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부동산이 오를 거다, 이렇게 결론 내기에는 어렵죠. 지금 한국은행은 3.5%로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미 서울 부동산은 살짝 고개를 들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미국 따라서 인하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지 우린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르기 시작을 했다. 금리에 상관없이. 그럼 금리를 내렸을 때 서울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거냐? 이건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죠. 왜 그럴까요? 부동산 가격은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또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금리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 요인들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알 수 없습니다. 결론은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밖에 말씀드리기 어렵죠. 앞에 데이터로 본 것처럼 금리가 내린다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단순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끊임없이 공부하고요. 다양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또 분석하고, 그리고 남의 말을 쉽게 믿지 말고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실전 경험이죠. 실전 경험을 쌓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준금리와 부동산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봤고요. 데이터로 정확하게 우린 봤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저는 힘이 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구독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응원해주시면 제가 또 더 좋은 컨텐츠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대출 내셔야 하는 분들은 이 영상 꼭 보시고 도움 얻어가세요.